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상처가 아닙니다. 상처가 끝난 뒤에도 계속 재생되는 기억입니다. 누군가 툭 던진 한마디. 그 순간에는 별일 아닌 것 같았습니다. 웃고 넘어갔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고 대화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 갑자기 그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너는 왜 항상 그렇게 하냐? 별것 아닌 말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에 걸립니다. 샤워를 하다가도 생각나고 밥을 먹다가도 생각나고 잠들기 직전에도 떠오릅니다. 심지어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똑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그 사람 표정, 그 사람 말투, 주변 사람들의 반응. 마치 누군가가 내 머릿속에서 같은 영상을 무한 반복 재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은 이미 그 일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같은 말을 들었고 같은 공간에 있었고 같은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하루 만에 잊고 누구는 일주일 동안 곱씹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멘탈이 약해서 그래. 원래 예민한 성격이라 그래. 강해져야 돼. 하지만 뇌과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건 성격이 아닙니다. 의지력도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뇌 안에서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스템의 정체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뇌 안에는 보이지 않는 경보기가 하나 있습니다. 수만 년 전부터 인간의 생존을 책임져 온 경보기입니다. 옛날에는 풀숲에서 작은 소리가 들리면 즉시 반응해야 했습니다. 그게 바람인지 동물인지 맹수인지 확인하는데 시간을 쓰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정확성보다 속도를 선택했습니다. 일단 반응하고 나중에 확인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경보기가 지금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회의실에서 상사의 말 한마디, 친구의 농담, 단톡방에서 나만 빼고 올라온 대화, SNS에서 본 누군가의 성공. 이 모든 것이 뇌에게는 위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의 감정 시스템은 상대의 의도를 분석하기도 전에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여러분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뇌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도 경보는 똑같이 울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강한 사람은 상처받지 않는다고. 아닙니다. 그들도 상처받습니다. 그들도 화가 납니다. 그들도 불안합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경보가 울리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10초 후에 꺼집니다. 어떤 사람은 10시간 동안 울립니다. 어떤 사람은 며칠 동안 울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통은 사실 사건 자체보다 경보가 계속 울리는 시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상사의 한마디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그 한마디를 100번 반복 재생하는 뇌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해결책을 잘못 찾습니다. 감정을 없애려고 합니다. 억누르려고 합니다. 참으려고 합니다. 괜찮은 척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럴수록 더 괴로워집니다. 왜일까요?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10초 동안 절대로 분홍색 코끼리를 떠올리지 마세요. 절대 떠올리면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미 떠올랐죠. 뇌는 특정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그 생각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참으려 하면 뇌는 계속 화를 감시합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면 뇌는 계속 불안을 찾습니다. 그래서 참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경보가 더 오래 울립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경보를 빨리 끌 수 있을까요? 최근 연구들은 매우 흥미로운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감정을 억누르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다고 해봅시다. 대부분은 여기서 멈춥니다. 기분 나쁘다. 짜증난다. 화난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이게 정말 화일까? 아니면 무시당했다는 느낌일까? 무시당한 걸까? 아니면 창피함일까? 혹시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상한 걸까? 이렇게 감정을 세밀하게 구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막연한 불이었던 감정이 구체적인 형태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태가 생긴 감정은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감정 이름 붙이기입니다. 이름 없는 괴물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알게 되는 순간 다룰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둠 속에서 정체를 모르는 그림자는 공포입니다. 하지만 불을 켜고 보니 옷걸이였습니다. 순간 공포는 사라집니다. 감정도 같습니다. 정확히 볼 수 있을 때 힘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정확히 무엇인가? 그 질문 하나가 경보기를 끄는 첫 번째 스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삶을 바꾸는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스위치를 누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처가 일주일 동안 머물던 사람에서 10분 만에 회복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결국 강한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이 지나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도 그 훈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